여러분은 지킬입니까? 하이드입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누가 이기는 편인가요? 혹시 한쪽만 계속 이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나. 오늘 그 존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지킬과 하이드입니다. 우영희 정경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인기가 아주 많은 작품입니다. 네, 재밌으셨죠?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이 작가가 어린이들 고전이죠. 보물섬. 네,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그것만큼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19세기 런던. 그런데 시점이 그 주인공이 시점이 아니죠. 네, 변호사 어터슨이 이제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첫 장면부터 좀 약간 계속 읽고 싶더라고요. 너무 잔인했어요. 네, 잔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여러분, 근데 이 지킬 하이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노래 생각나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다 들어보셨죠. 네. 사실 이 소설보다 이 뮤지컬이 훨씬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읽은 분은 많지 않은 이 소설. 자, 오늘 작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가 로버트 스티븐스는 1850년에 영국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1894년까지 짧은 삶을 살았는데요. 토목기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과에 입학했다가 허약한 체질과 또 평소 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법과로 전과를 해요. 그리고 졸업 후엔 변호사가 됩니다. 또 젊은 시절 파리에서 만난 11살 연상인 미국 여인과 근데 그 당시엔 파격적이었겠네요. 예, 아주 파격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30이 넘어서 이제 문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보물섬. 이 1883년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폭발적 인기를 얻었고요. 너무 재밌어요. 어른이 읽어도.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외에도 심리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허미스턴의 두기라는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44살에 뇌출혈로 쓰러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그렇죠. 네, 이야기도 너무 흥미진진하죠. 네, 줄거리를 보면 이 소설은 변호사 그 어터슨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작품인데요. 지킬과 하이드가 동일 인물입니다. 학자이면서 인품이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지킬은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네, 지킬은 어느 날 자신 속에 선도 있지만 내 속에 정말 악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분리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고 약을 발명을 해서 자기가 직접 임상실험으로 약을 먹어요. 궁금하네요. 이 약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드로 이렇게 하이드로 변신을 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녀요. 그러면서 약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킬은 자신이 분리해낸 하이드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이드에게 제압을 당하면서 지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섬찟하네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 이 선악이 싸우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런 드라마 같은 게 지킬 하이드 같은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예, 맞아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좀 섬찟한데요. 이 소설 도대체 로버트 스티븐스 이거 왜 쓴 겁니까? 이렇게 나쁜 일 하려고 하이드를 만들어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간 이야기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 좀 궁금한 마음이 있네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뮤지컬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작가가 자기 마음을 내면을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투영했다. 왜냐하면 또 그 시대가 빅토리아즘이잖아요. 도덕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으니까 표현을 못하고 하니까 그
표출을 해야 되니까. 네, 속은 표현 네. 못하고 네. 네, 겉으로는 얌전해야 되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자신의 내면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네. 사실은 악한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속에 있는 욕망은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쓴 작품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착한 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쁜 일 하려고 만들었다는 게 정말 이거 너무 진솔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도둑질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이런 퇴폐적인 일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속마음이 인간한테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유명한 겁니까? 근데 지금 어린아이도 모르는 아이가 없죠. 예, 다 그렇죠. 남녀노소 다 아는 작품인데요. 하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공감했다는 것 같아요. 나도 저런데. 네, 그래서 나는 못 해봤지만 책 속에서 한번 대신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속에서는 막 불지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직접 못 하잖아요. 때리고 싶고. 예, 그래서 하이드를 통해서 하이드가 돼갖고 막 때리고 죽이고 난리 났습니다. 죽이고, 너무 심각한데. 맞아요. 네. 지킬이 사실 자기들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탐욕과 그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너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이드 되면 누구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네, 뒤통수를 한 대씩. 하이드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쟁까지 일어나고 사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심리가 얌전한 척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이 속은 이 지킬 하이드하고 다르지 않다. 이 본성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본성이? 지킬 박사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인에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가인. 그렇죠. 그 가인에 대해서는 동생을 죽인 악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지킬 박사는 가인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더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다. 자기들이 이런 똑같게 고백이네요.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처음부터 동생을 죽인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착해 보였죠.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거절을 당하니까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거기서 이 지킬이 가인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지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도 이런 하이드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하이드가 있으면 누굴 때려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거 흥미 생깁니다. 이렇게 하이드처럼 된다면 익명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불지르고 싶고, 뭔가 욕하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쁜 일한 거.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근데도 또 요즘에 엠번방 사건 같은 걸 보면 아시죠, 여러분? 조주빈 뭐 이런 분들 보면 봉사활동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속에 지킬 하이드가 있는 걸까? 하이드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착한 척 하는 거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전쟁도 없고 도둑도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킬이 있다면. 그런데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하고 속으로는 이제 나라를 다 삼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 죽이고 있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1등하고 싶어서 저 애만 없었으면 내가 1등했을 거라고 못하지만. 하이드를 한 명씩 다 키우고 있고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하면서. 겉으로 보면 선한데 속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판 지킬과 하이드인 거잖아요. 엠번방도. 그죠? 도구만 반지와 같고. 사실 저도 이렇게 좋은 마음, 지킬과 같은 마음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저희가 막 집에서 밥을 맛있게 해놓고 막 기다리잖아요. 가족들을. 그리고 막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당장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화나죠. 이제 하이드가 나오는 거죠. 하이드가 너무 자주 나오네요. 저희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제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봉사활동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착해 보이려고 하는 위선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 포장이죠. 그죠. 속 중심은 착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선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이제 고민되네요. 제 경우에는 집에 CCTV가 만약에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정말 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대한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속으로 그렇고. 집에 있는 내 모습이 나 같아요. 지금은 다 화장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 하나 안 맞으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없잖아요. 네. 실제 중심 보면 자기 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네. 네. 저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겉과 속이 정말 너무 다르고 선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선한 것마저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또 양심 가책을 좀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겉과 속이 너무 다르고 오히려 정말 하이드가 이긴 게 저는 정말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악이 더 힘이 이렇게 강한 것 같아요.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잘하면 되지 뭐 했는데 그것은 원함이지. 진짜 삶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금방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싫어지고 왼수가 되고 그런 걸 보면 악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조차도 굉장히 계산적이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제가 원래 착한데 가끔 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마음이 드는 게 진짜 내가 선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착각을 하는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사실은 중심에는 아닌데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네, 원래는 있는 것이 어떻게 적게 되면 나오는 거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럼 지금까지 착한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온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면 나온다. 거절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뭐 지킬과 하이드 하이드 만들 필요 없었겠네요. 그 자체에 지금 있는 건데. 저희는 약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 없이도 충분히 하이드다라는 얘기를 뭐 진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킬이요 이 방법밖에 없었나? 좀 뭐 이렇게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 했는데 좀 방향이 보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래서 좀 아쉬웠어요. 네. 그 의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속마음을 좀 드러내고 내 마음이 좀 이렇다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친구들과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다면 인생의 방향도 조금 이렇게 달라져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싶어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얼굴을 못하도록 아주 새로운 사람을 창조를 해서 했잖아요. 더 악을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좀 그런 작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를 했으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괴물이 되지 않고 그죠? 나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싶지 않나요?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 길도 있었지 않았을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요, 다른 방법 없었을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서로 소망을 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킬과 하이드. 네, 공포, 심리, 환상까지 다 들어있어요. 너무 재밌죠? 네, 아주 무섭기도 합니다. 전설의 고향 같아요. 네, 근데 이 작가가 또 의젓한 지킬로 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유언장 너무 궁금하죠? 나 같으면 나는 뜯어봤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안 뜯어보더라고요. 변호사라 그런가요? 참 이분들은. 저 같으면 2번쯤 뜯어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가 자신의 내면을 굉장히 진솔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양심에 찔리지 않고 이런 욕망을 다 표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도둑질도 해보고 폭력도 휘둘려보고 다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착할 때는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그것도 선한 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원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선이 있는 걸까? 이 두 가지, 한 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살면서 혼동스러웠어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보면 겉모습은 굉장히 존경받고 선해 보이지만 속은 욕망으로 가득 찼잖아요. 지금도 선거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결국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봐도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죠? 이 지킬도 자기 쾌락이나 이런 것은 그것대로 누리고 싶지만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지위는 유지하고 싶고. 그렇죠.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채면 그들은
저 손에 안 보고 싶고 네. 재산도 네. 손에 안 보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지위층일수록 속을 더 숨기는 게 아닐까. 네. 더 심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비리가 발견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든지. 네. 그렇죠. 그죠. 한강 다리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 하다 보니까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거 메꾸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생명을 버리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게 평소에 우리가 우리 속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눈먼 자들의 도시 보면 안 보이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남들이 안 보면 사실 우리 도둑질도 하죠. 네. 해봤죠, 진짜. 이게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볼 때 또 욕도 많이 해요. 뒷사람 뒷담화라 그러죠. 이런 것도 합니다. 수근수근하고. 네. 그래서 내면이 오히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좀 더 흥미롭지 않았나, 사람들한테. 네. 그죠? 사람들 마음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내 속에도 저런 정말 남이 안 보면 별짓을 다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결국 끌려서 그렇게 우리 속에 안 보이는 게 있죠, 진짜. 네. 말 못하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는데 안 봐서 그렇지 속에 도끼 한 자루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 단감나무가 있는데 우리 사촌 언니랑 처음에는 한 개만 따먹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감이 안 열려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 따먹어가지고 몰래. 네, 몰래 밤마다. 그럼 도둑이 있는 건데. 네. 사실 아이들도 키워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모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뭐고 다 그렇잖아요. 이 내 안에 이렇게 표범처럼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착해 보인다는 거는 내 마음에 맞을 때. 맞을 때. 그렇지만 이제 나하고 맞지 않을 때. 맞을 때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적인 선이죠. 거절을 당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거절당하거나 나와 다르면 이제 하이드의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건데 원래 있었던 거죠.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한 가지 아닙니까 이거? 결국 한 가지 같이 느껴지는 네, 그 시대는 또 그때 보면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눌러서 살아 있었잖아요.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악한 모습이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게 지금까지도 이 책을 좋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똑같다는. 숨기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네요. 요즘 드라마도 보면 사실은 불륜 드라마에 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래야 더 잘 보네요. 왜 그런가 도대체. 도덕과 상식을 깬. 그게 우리 마음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게임도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을 더 선호하잖아요. 점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숨기면서 그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직접 나는 못하고 컴퓨터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신하는 거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말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뒤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속에 선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아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 다만 나오지 않을 뿐이다. 누가 찌르면 나온다. 막대기로 이렇게 휘 저어보면 이제 속에 있는 건더기가 다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은 버지니아 울프나 그 이후에 작가들에게 저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캐릭터가 이제 캐릭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초점보다 일단은 지킬이 좀 더 고민하면서 그 캐릭터가 좀 깊어졌다면 우리에게 더 공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이드가 돼가지고 자기 약함을 좀 한번 욕구를 채워보려는 그거 말고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다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이 너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게 많았기 때문에. 하이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속에 있는 쾌락이나 이런 것들 폭력성을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데 사실 이 작가가 꿈을 꾸었대요. 그 꿈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과 악 그것만 딱 나누고 너무 성숙되지 않은 생각 자체를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이드로 그냥 그렇게 변해서 그냥 안타깝게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흥미 위주가 아니고 사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품을 선정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위선적인 면을 좀 더 고민하면서, 네. 그죠?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스릴러가 있고 막 저 위기의식 뭐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으나 보물섬처럼 재미는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어른들은 좀 읽다 보니까 요 캐릭터가 좀 더 깊어지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지킬이 한 번 더 생각했다면 뭔가 드라마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생각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그 의사인데, 사명감도 없고,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생각했다면 오히려 뭐 해외 봉사도 갈 수가 있고 욕망으로 흘러가지 않고 좀 더 의미 있는 다른 쪽으로도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다.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변신하기까지 욕망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 너무 키운 거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N번방에. 이건 너무 충격적이었죠. 나의 고통을 못 느끼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이해하는 삶의 결과가 아닌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부도 남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더 행복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일반인들 참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N번방이.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조주빈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끔찍하죠. 저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킬라이드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인물이 너무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속마음을 감추고 익명으로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근데 이제 남몰래 이런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이 사실 이런 고민 나 이런 마음이 있어 이거 말하기 정말 어렵죠. 그렇죠. 않죠. 친구들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과 마음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했다면 야,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욕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그 말하기 쉽지 않죠. 착한 척 해야 되는데 만나면. 저희가 다 숨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이드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약을 안 먹고서도 진짜 하이드가 저희는 그냥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냥 정말 재미있는 일을 했으면 동물적인 이런 일에 치중돼서 이렇게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육체에만 치중되어 있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악한 생각이 찾아와도 만나줄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었다. 사실 강도의 차이지. 우리 누구나 이런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읽고 또 공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자기의 어떤 욕구만을 채우는 것을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너 친구들보다 잘해라. 네가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엄마로서 좀 찔리기도 합니다. 저 친구보다 네가 잘해야 되고 뭐 노트 안 빌려주잖아요. 그죠? 내가 더 잘 봐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심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학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느낌도 들죠.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지식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들어요. 정말 마인드 교육. 요즘 아주 인성 교육이 요즘에 지금 필수죠. 그죠? 네, 맞아요. 생각을 사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게 욕구가 올라왔을 때 좀 마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이드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 사실 뭐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브레이크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히틀러도 어렸을 때 그 작은 찾아온 생각 하나가 그게 꺾여졌다면 유태인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불지르고 싶다고 불지르고 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를 보면 축구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서 학교에 불을 지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연쇄적으로 많은 학교가 불탔거든요. 그게 하이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마음의 리모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고 재밌게만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어른도 마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이런 마음 관리가 필요하구나. 그냥 중독이 되잖아요. 욕망에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서 그냥. 여기 보면 어터슨 변호사도 있고 친구도 많지 않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마음의 대화를 했으면 서로 소통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말할 것 친구가 같은데 있는데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일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 자체가
좀 스릴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물들도 너무 평면적이고 만나서 기회가 있는데 욕망만 말하고 괴로워하기는 혼자만 또 괴로워하고 그런 걸 조금 깊이 이야기해봤으면 사실 뭐 그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뭐 이러면서 금욕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해본 사람끼리는 또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킬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변해서 하이드로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껏 텔레비 보고 놀고 라면 먹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좋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더 괴롭잖아요. 더 괴롭죠. 그리고 이제 건강도 나빠지고 삶도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본성을 막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본성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표범도 그렇잖아요. 표범이 사실 처음부터 표범이 아니라 처음에는 죽만 먹으면 이제 강아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피 맛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상대를 해치고 막 그 속에 있는 그 야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먼저 안다면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지킬의 그 고백을 보면 이중 생활을 하잖아요. 겉으로는 지위가 있지만 신분은 굉장히 높은데 말을 못 마음은 굉장히 태폐적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좀 문제로 여겼다면 오히려 우리처럼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남편 흉도 보고 지킬 여기 와야 되니까 지금 애들 흉도 보면서 오늘 환자들을 만났는데 환자들 이랬어. 그러니까 마음 얘기를 하고 살았다면 마음을 살리는 의사가 됐지 않았을까. 숨기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 지킬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는 마음이 드네요. 그냥 환자가 의사한테 이렇게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의사까지는 못 가도 친구들이나 옆에 같이 고민을 다 해줬을 친구들에게 또 친구들이 안 되면 우리 함께 찾아보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북적북적이 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는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마음 얘기를 많이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야 되는데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숨어서 이제 이런 뒤에서 이제 이런 범죄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 하이드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욕구, 그죠? 숨겨진 이제 이런 어떤 남보다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들인데 어렸을 때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몰래 컨닝하고 싶은 거. 그죠? 다 갑자기 다 눈 감고 있고 내가 가서 그죠? 다 보고 싶고 교무실에 가고 시험지 한번 가져오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하이드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훔쳐보진 못했죠.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학습적인 의욕이 굉장히 넘쳤던 것 같아요. 저는 중간고사 볼 때 항상 그랬어요. 시험을 못 보면 전쟁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전날 누가 이 시험지를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하이드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부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드를 좀 이기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하이드를 이기는 방법.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사실 저는 뭐 시험지를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들었지만 저는 저희 집 앞에 그 단감나무 다 따먹고 저기 복숭아 과수원 원장까지 가서. 근데 컨닝도 해보시지 않았나요, 좀? 우리 단체 컨닝도 막 해봤는데. 저는 많이 작년도 그 시험 한번 봤는데 언니한테 달래서 제가 혼자 다 풀어봐가지고 100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우리 컨닝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사실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 같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지라고 이야기하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도 숨기고 살다가 이 독서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게 돼요. 여기서 얘기하죠 지금.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니? 그러면서 너도 악하니? 나도 악한데. 그러면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거기에 생각에 잡히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야성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이런 표범의 본성은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좀 건강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몸살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물 한 그릇도 안 떠다 주는데 제가 온갖 바빠요 진짜.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정말 제가 저거는 가족도 아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제가 폭탄 좀 던져야 되겠네.
이 미움이 커져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정말 전쟁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 아프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그렇죠. 그 욕도 야, 여기서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렵지 한번 하니까 더 큰 욕도 이렇게 알게 되고 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이게 멈춰지질 않고. 그러네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친정 가면 좀 놀라는데 정경자 선생님이 욕 더 잘합니다. 다 알아요. 속으로 더 많이 해요. 그게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마음들이 한번 마음을 한번 하면 게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눈덩이처럼 모든 일 처음이 어렵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도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겉으로 안 나오면 안 한 것처럼 여기는데 요게 이제 잘못인 것 같아요.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사실 욕을 못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근데 사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이런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을 안 하면은 계속 점령당하는 것 같아요. 더 커져버리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저희 딸이 요즘에는 이제 게임을 안 하고 그 뭐라 그러지? 그 캐릭터 모으는 그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딸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뭐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 네, 저는 이 독서 모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쌓아두고 진짜 폭발해서 옛날에 문짝 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커지면 너무 어렵다.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분들도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있다. 지킬이 사실은 하이드가 되는 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 그 올라오는 약한 마음이잖아요. 누군가 밟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좀 없애는 약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그죠? 문제 뭐 그러면 스릴러가 안 되겠지만 이제 이야기니까 이야기 속에서 그렇지만 약을 만들려면 차라리 그래야 되지 않? 이 하이드를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더 멋진 소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향이 좀 그러네요. 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본성을 없애는 약, 키우는 게 아니고 본성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약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약이 있으면 좋겠네요. 무슨 약 있나. 사실 제가 사 먹을 것 같은데요.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사실 표범이 이렇게 강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줘도 피맛을 보면 그냥 다 뜯어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드러내놓고 그걸 없애는 약을 구했다면 굉장히 좀 이제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지킬도 사실은 이제 그 악한 마음에 오히려 이제 하이드를 만들어 놓고 끌려다녀서 점령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원함이죠. 조금씩 해보고 싶었지 아예 점령당하고 싶진 않았잖아요. 지킬도. 그래서 악에게 이제 아예 져버린 건데 하이드로 계속 남게 돼버렸거든요. 지킬러 남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이기는 방법 없습니까? 저도 참 그게 안타까운데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도 착한 척 좋은 것만 내놓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본성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런 본성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아이들에게 너는 원래 악해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럼 표범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본성을 알려주고 그 결과를 알려주면 지킬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좋네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나 말만 꺼내놔도 그게 치료가 되고 없어지잖아요. 봉사활동에서 이거를 좀 갚아보려고 양심의 가책을 좀 없애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 표범이 피맛을 보면 뭐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살이 지킬이 자살이 아니라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도움을 청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좀 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긴 사람을 만나면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뭐 코로나도 사실 백신 있으면 이기잖아요. 이런 죄악을 이긴 백신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길 것 같은데요. 독사에 이렇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항체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피를 수혈하면 이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거 그렇죠. 구하면 되겠네요. 네. 저도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아플 때 처음에는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 원망되고 굉장히 밉더라고요. 근데 그 미움을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긴 분을 제가 만났어요. 미움을 이긴 사람. 예, 네.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몸이 아프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다.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마음은 가둘 수 없다. 그러면서 몸은 그대로 놔두고 마음이 감옥에서 나오면 몸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면서 아프지만 나았다고 하면서 마음에서 먼저 나온 분을 만나서 저도 나았어요. 네, 새 마음을 수입하신 거네요. 네. 이긴 사람들, 이런 고통을 이긴 사람들, 이런 악을 이긴 사람들의 마음을 수입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건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킬 하이드 정말 재밌네요.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또 하이든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분들이 마음 수입을 자기가 이런 무서운 본성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수입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수입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여러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렇게 하이드가 많구나.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이드가 제 속에서 이렇게 나를 끌고 가서 결국은 수입 많이 하셔야겠어요. 교도소도 갈 수가 있는데 경자씨 수입 많이 하십시오. 수입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건강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영희 씨는 어떠세요? 사실 지킬이 하이드를 만들 때 잠깐 그러려고 한 건데 하이드가 너무 커져서 점령당해 버렸네. 결국은 지킬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이드로 죽었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잠깐 즐기면 이렇게 내어주는 마음 있죠. 내어주는 마음. 이 작은 마음 하나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네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지킬 하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수입 정말 많이 해야겠네요. 이런 틈이 많다는 이야기. 아까 교도소까지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그 이긴 사람들의 백신을 얻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